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조금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이제 수급이 몰리면서 장대 양봉을 보여줬습니다. 수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의미가 있었고, 두 번째는 과거 쓰리바닥을 다졌던 이 6만원 선이죠. 6만원 선을 돌파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젠이 항상 초반에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장 마지막에 좋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오늘은 좀 버텨주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진단 키트 쪽으로 다시 한번 몰리지 않을까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수급이 몰릴 타이밍이 한번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제 치료제가 나오게 된다면 위드 코로나와 치료제는 이 진단 키트 업체에게는 호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미국에서도 빠른 진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겨울철이 다가오면 독감 관련된 이슈가 또 한번 터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기적인 호재로는 캐나다 승인이 지금 있고요. 미국 승인, FDA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M&A에 대한 어떤 윤곽이 이제는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전 골리락 고점인 이 11만원대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한번 발판을 마련했고, 다시 한번 이 위에 박스권 안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한번 이렇게 꼬꾸라지는 모습보다는 이 위로 이렇게 다시 치솟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우리가 과거 고점인 16만 천원까지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이 좀 있었고요. 특히나 이제 수급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전체적인 이슈, 뉴스를 살펴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을 한번 살펴보면요. 개인이 엄청나게 매도를 많이 했죠. 물량이 많은 매도와 외국인과 기관에서 양쪽에서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대 양봉이 떴을 때 제일 좋은 이상적인 수급이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오늘 그렇다고 증시가 좋았냐라고 봤을 때 또 마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진단키트 쪽이랑 5G 쪽에서 조금 강세를 보여주는 하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 같이 마이너스 0.1%로 마무리가 되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 0.63%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특징 뉴스 한번 살펴보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젠이 최근에 비코로나 매출이 급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KTV에서는 매수 의견을 던졌습니다.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젠 같은 경우에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실적 효과가 이제 소멸되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하지만 최근 3분기 매출이 비코로나 매출이 오르고 있다라는 것들을 시장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독자적 기술력으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고, 장비 판매, 장비를 많이 판매했죠. 여기에 따른 신규 고객 확보, 비코로나 매출 성장, 여기에 지금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코로나가 지금 절정을 달하고 있죠. 이러한 것들에 인해서 4분기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기대치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팬데믹으로 가장 높은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죠, 시젠이. 하지만 의존도가 진단키트 쪽에 너무 높았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사라진다면 이 시젠도 침몰할 것이다 라는 게 시장의 지배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만 장비를 많이 판매하면서 지금 락인 효과,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더 이상 거부할 수 없게끔 이렇게 장비를 사는 곳에서는 시약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락인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앞으로도 다른 신제품에 대한, 여러분도 아시는 것 같이 시젠 이번에 연구개발비가 바이오 쪽에서 역대급으로 많이 돈을 썼어요. 그래서 3분기가
사람 인재를 뽑는데 돈을 많이 쓰고 연구개발비에 돈을 많이 쓰다 보니 매출은 작년 대비 올랐지만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이런 것들이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내기를 하는 작업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이 장비의 판매가 많은 장비의 판매가 결론적으로 나중에는 다 돌아온다, 수익으로 다 돌아온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코로나 4,000명대 돌파를 했죠. 제가 오늘 이런 뉴스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문재인 대통령이 10,000명까지 열려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죠.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런 뉴스가 뜰 때마다 좀 미안한 말이지만은 시제에는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4,000명대, 5,000명대, 6,000명대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실질적으로 지금 유럽에서나 이런 곳에서도 재확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위중증 환자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지금 역대 최다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확진자 4,000명 돌파했기 때문에 오늘 발표가 났습니다. 비수도권 병상 확보 행정명령이 떨어졌는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병상이 문제가 아니죠.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현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행정명령으로 어느 정도까지 될지 그런 것들 좀 감안해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행정명령으로 267개 병상을 추가 확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 중증이 아닌데 퇴원을 안 하면 환자 부담으로 처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중증 환자 전원이 조기 퇴원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증 환자지만 집에서 재택 치료를 한다면 인센티브 부여하겠다라는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병실에 지금 자리가 없어서 그렇다라는 거. 푸드샷, 지금 부스터샷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과거에는 1차, 2차만 맞으면 백신 완료라고 보여줬었는데,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1차, 2차 부스터샷까지 3세트를 다 맞아야지만 백신 완료다라고 얘기를 언론이나 라디오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 백신을 맞는다고 해도 이 백신 피해자들이 사실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이 신뢰도를 회복해야 되는 게 우선이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9개월 동안 백신 접종 후에 사망자가 1289명이 신고가 되었어요. 거기에 지금 보상 판정은 2명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도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정부에서 아무리 백신을 강조해도 조금 힘들지 않나. 자, 22개월 동안 코로나로 사망자가 3,200명, 백신 사망자가 1,289명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외국처럼 또 데모를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성이 좀 상대적으로 외국보다 좋다라고 저는 느껴지기 때문에 뭐 데모까지는 하진 않을 것 같지만, 좀 이런 거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 뒤에 백신을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백신을 특히나 많이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오히려 코로나 사망자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죠. 미국 코로나19 사망자가 작년보다 1,000명이 더 늘었고, 올해 한 달 남았는 것까지 고려한다면 엄청나게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낮은 접종률, 그리고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죠. 그리고 델타 변종, 델타 플러스 변이라는 것들이 유럽에서는 또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떤 문제점이 되고 있고, 유럽은 그래서 지금 약간 딜레마에 빠져 있다. 다시 한번 위드 코로나를 갈 건지, 혹은 모든 것을 봉쇄를 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정책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의무적 사회거리 두기를 하기로 했고, 여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많이 하고 있죠. 자, 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4개월 내에 유럽 중앙아시아에서 70만 명이 더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무서운, 끔찍하고 무서운 경고를 했고요.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조기 진단이 필요하죠. 또 후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유럽에서 백신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신 플러스 방역을 호소하기, 사람들한테 백신 좀 많이 맞아라 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접종률이 좀 유럽에서는 더 우리나라보다 많이 낮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 사망자에 대한 어떤 이슈들이 끊임없이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신뢰도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느 정도 이런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먹는 치료제가 이제 유럽에 풀리게 된다면 더더욱 진단의 필요성이 더더욱 필요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코로나가 아닌데 이 치료제를 먹을 수는 없겠죠. 이 치료제를 먹기 위해서는 진단이 필수고, 뭐 감기에 걸렸든 어떤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진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 수도권 방역이 지금 긴급하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지금 중단 검토를 하고 있고, 백신 효과가 지금 떨어지기 때문에 부트샷을 계속적으로 맞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먹는 치료제가 이제 나오게 된다면 더 진단을 많이 해야 되고, 보시는 것 같이 미국 진단 속도 느리고 독감 환자 중 3일 내 치료 비중이 40%, 이게 문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단을 빠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코로나를 걸렸습니다, 제가. 근데 진단을 의심이 돼서 바로 진단을 해버리면, 격리를 해버리면 저로 인해서 감염이 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이 많이 배제가 되는데, 코로나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군데 막 돌아다니다 보면 저로 인해서 진단이 늦어져 버리면 이때 동안 제가 방문했던 모든 곳에서 위험을 또 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빨리 눈치를 어느 정도 채고 진단 쪽으로 다시 한번 턴할 수 있는, 그래서 진단 키트 쪽에서 수익도 좀 많이 나고, 그리고 코로나도 좀 같이 잡을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좀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뉴스들을 많이 보여드리면서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렸는데, 시젠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이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시젠 믿고 있고, 어찌됐든 이 진단을 하고 있는 이 시젠이라는 회사가 비단 코로나 시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약들을 계속적으로 발명하고 있고 신제품을 계속 내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코로나 4분기가 비코로나 수익이 다시 한번 또 올라간다면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